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 무척 더웠죠. 무슨 봄이 오다가 그냥 길을 잃어서 오지 못하고 여름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간절기가 없어져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으로 가게 되면은 입맛이 많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밥보다는 이제 면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당이 올라가는데 그렇다면은 면이 이제 밥보다 당이 많이 올라가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이 얼마나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라면과 스파게티 그리고 식후혈당입니다. 그다음에 부제는 면은 면면이 다르다. 같은 면이라고 똑같이 혈당을 올리는 게 아니라 면마다 여러 가지 물성과 재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후혈당을 좀 서로 다르게 올려요. 그래서 식후혈당을 좀 덜 올리는 그런 면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같은 면을 먹어도 식후혈당을 덜 올리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린다 또는 덜 올린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지수가 있어요. 그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첫째는 혈당 지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좀 이따 보실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이제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데 높을수록 이제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걸로 돼 있죠. 자, 이 X축은 이제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시간이고요. Y축은 그 혈당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 포도당 50g에 해당하는 그거를 이제 콱 먹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거 이제 순수 포도당 50g을 마셨을 때 2시간 동안의 혈당 커브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면적을 재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걸 에어리어 언더 커브라고 그러는데 포도당 50g을 먹었을 때 2시간 동안에 그려진 혈당 커브의 면적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절대 기준 100이죠. 어떤 A라는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이렇게 탄수화물 50g이 들어있는 A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 먹은 다음에 그려지는 혈당 커브가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이 이 70%라면 이게 이제 7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A의 당 지수. 왜냐하면 이제 지구상의 어떤 음식도 물론 예외는 있지만 포도당 50g을 먹었을 때보다 더 같은 탄수화물일 때 50g 먹었을 때만큼보다 더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독한 당인 포도당 50g, 순수 50g을 먹었을 때 면적에 비해서 내가 탄수화물 50g이 들었던 어떤 면적,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그려지는데 그 면적을 이제 우리가 당지수라고 얘기하죠. 말해놓으니까 좀 어려운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혈당 지수가 55 미만이면 저혈당 지수, 즉 그 음식 중에 탄수화물이 들은 50g이 들은 그 음식이 55 미만이다 그러면 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70 이상 되면 이제 고혈당 지수 음식이라 해가지고 당을 좀 빨리 많이 올리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1인분은 이 혈당 지수를 잴 때 쓰이는 그 음식의 양하고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준은 뭐냐면은 포도당 50g에 대응하는 탄수화물 50g이 들은 그 음식의 양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1인분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레알 월드에서는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거를 좀 더 보완한 게 뭐냐면은 혈당 부하 지수라고 얘기해요. 혈당 부하 지수는 혈당 지수 곱하기 그 1회 섭취 분량, 어떤 음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국수를 먹는다, 고구마를 먹는다, 밥을 먹는다 할 때 1회 섭취 분량에 함유된 탄수화물 양 나누기 100인데 이거 뭐 그냥 복잡할 거 없이 그 음식을 1회분을 우리 1인분을 먹었을 때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느냐를 보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다 내놓는데 한번 보시면은 저혈당 부하 지수는 10 미만을 이제 저혈당 부하 지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혈당 부하 지수는 20이 넘어가면 이제 고혈당 부하 지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1인분이 뭐냐는 거죠. 미국 사람 1인분, 한국 사람 1인분 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1인분에 해당하는 그 무게, 그 그램, 양은, 농촌진흥청, 한국영양학회, 이런 이제 정한 우리나라 사람이 1인분을 정한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단지 실험실에서 탄수화물 50g 들어있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의 정도를 혈당 지수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 음식을 우리가 1인분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의 그런 정도를 혈당 부하 지수로 표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한국인 다소비 탄수화물 식품의 혈당 지수, 혈당 부하 지수라는 굉장히 좋은 책자가 있어요. 이게 농촌진흥청이 후원해서 경희대학교에서 만든 책 같은데, 이게 역시 또, 그, 인터넷에 무료로 다 다운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연진을 좀, 소개할게요. 라면 있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라면. 또 칼국수 또 아주 그냥 아주 몸달하는 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메밀국수 냉면, 수제비, 쌀국수 스파게티가 오늘의 출연진이 되고요. 오늘 무료로 출연해준 카메오로는 보리밥하고 쌀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쌀밥과 보리밥은 양극단의 그 당을 보여주는 걸로 이제 레퍼런스로 잡았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자, 보시죠. 자, 쌀밥을 볼게요. 쌀밥의 혈당 지수하고 쌀밥의 혈당 부하 지수가 있어요. 혈당 지수는 뭐죠? 탄수화물 50g을 포함한 쌀밥의 양을 갖고 한 거예요. 이게 143.3g이래요. 쌀밥 전체. 그래서 이게 혈당 지수가 69.9니까, 중이죠. 70까지가 보통 우리가 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인 것 같은데, 한 번 먹는 양이 많아요. 210g을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먹는 한 공기의 쌀밥을 봤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51.2로 꽤 높아요. 이거는 굉장히 당을 빨리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쌀밥만 먹게 되면은, 일반인도 그렇고, 당뇨인도 그렇고, 당이 좀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 자, 이게 쌀밥의 레퍼런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아까 제목에 나온 것처럼 라면과 냉면과 스파게티와 이런 것들 어떠냐? 이제 이게 더 궁금한 거죠.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은 입맛도 떨어지니까 냉모밀도 먹을 것이고 냉면도 먹을 것이고 또 누구는 칼국수도 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당이 올라가나 보죠. 자, 보면은 라면은 당지수는 49.3이에요. 그래서 당지수로 보게 되면은 이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지수로 보게 되면은 쌀보다 덜한데요. 당 부하 지수는 이제 44.6이에요. 역시 쌀밥보단 덜한 거로 돼 있어요. 이거 좀 재밌죠? 그래서 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당 부하 지수긴 하지만 20이 넘어가면 당 부하 지수가 높다고 얘기하는데 역시 당을 많이 올리는데 1인분의 라면과 1인분의 밥이 누가 더 당을 많이 올리냐면은 지표상으로는 쌀이 더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면 먹어도 되겠나고 생각하실 분 있지만 항상 우리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나중을 기다리세요. 근데 라면은 요즘은 생면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름에 튀기지 않지만 아무래도 우리 라면의 그 참맛은 꼬들꼬들하고 이런 맛이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죠. 그 다음에 그 에그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계란을 넣어요. 탄성과 이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고 계란 등을 첨가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칼로리가 높으니까 비만에 조심해야 되죠, 라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라면만 먼저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또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수프 자체가 또 약간 좀 짜잖아요. 그래서 염분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면은 또 이제 고려해야 되죠. 그렇지만 당부하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밥보다, 이제 쌀밥보다 좀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제비. 수제비는 미리 갖다 밀어가지고, 국수를 만들지 않고 띄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죠. 당지수는 50.2로 역시 이거는 이제 낮은 당지수를 포함해요. 그래서 당지수가 낮지만 얘는 이제 이게 91.4g이고 실제로 1회 분량은 150g인데 이거 보시면 이거 한 입도 안 되겠잖아요. 되게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1회 분량 150g은 굉장히 남자 성인이 먹는 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여기서 산정한 거. 근데 41.2로 이것도 역시 당 부하 지수가 낮지는 않아요. 역시 당을 많이 올리죠. 제가 이화여대 앞에서 밥 먹기를 끔찍이 싫어하는데 이제 제가 학생 때도 이화여대도 많이 갖고 미팅하느라고
많이 남갔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고전이라는 클래식 다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심포니라고 하는 클래식 다방도 있어서 좀 그것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러도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이화여대 교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대 행정처 갔다가 이제 나올 때 이제 밥을 먹었는데, 거기는 정말 1인분이 너무 싫어요. 왜냐면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연대 앞에 1인분이 이만한데요. 이대 앞에 1인분 요만해요. 그러니까 같은 1인분이지만 당지수가 다르겠죠. 이대에서 볶음밥 파는 1인분과 연대 앞에서 파는 볶음밥 1인분의 당지수가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부화 지수는 이대 분량을 150g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이 올라가죠. 하여튼간에 수제비는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칼국수. 칼국수는 혈당 지수는 48.2로 낮아요. 낮는데 실제로 이 칼국수는 또 150g 정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150g이 우리 남자들이 이 정도만 먹고 관둘까요? 더 먹지? 근데 하여튼 보면은 칼국수는 라면보다 당부화 지수가 낮아요. 39.5예요. 그런데 칼국수는 칼로 국수를 만든 거잖아요.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찰기를 뭐 좀 한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칼국수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물을 먹지 않아도 소금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칼국수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얼굴이 띵띵 붓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모든 국수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칼국수는 칼로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국수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왜냐하면 밀을 잘 해가지고 뭉텅이 한 다음에 이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여러 개 난 데다가 위에다 넣고 그걸 꽉 눌러가지고 밑에 펄펄 끓는 물에다가 이런 면줄기가 나오면서 이제 면이 만들어지는 건데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걸 집에서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묘안을 낸 게 이렇게 밀가루를 갖다가 넓게 펴서 그걸 또 접어서 이렇게 돌돌돌 이제 마른 건 아니고 이렇게 판때기로 만들어서 칼로 썰어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칼국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면이나 이런 면을 만들 때하고 좀 밀가루의 구성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소금을 좀 첨가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게 되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좀 높다라는 거. 20 넘게 되면은, 고혈당 부화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메밀. 냉면에 들어가죠. 근데 냉면은 뭐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칡냉면, 그 다음에 약혼 섞은 냉면, 도토리 냉면, 그 다음에 메밀냉면 하듯이 국수를 만드는 거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요. 그런데 메밀 100%는 만들기 힘들죠. 왜냐면 메밀이 이렇게 100%로 만들면은 잘 끊어지고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은 이북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냉면을 잘라 먹는 걸 이건 뭐 정말 냉면 먹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냉면이 정말 모밀로 만든 게 많기 때문에 모밀이 많아서 툭툭 끊겼단 말이에요, 이로.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서울식 냉면이나 이런 쪽은 전분을 많이 넣어서 끈적끈적하고 탱탱하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면, 메밀냉면은 100% 메밀냉면이 별로 없다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고구마 전분도 섞고 도토리 전분도 섞고 여러 가지 좀 섞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산 가면 밀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분이 좀 달라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힘드나, 메밀 자체를 100%로 한다면은 1회 분량에 38.2g으로 2로 당부화 지수가 계중 낮아요. 라면이나 같은 1인분의 라면, 같은 1인분의 수제비, 같은 1인분의 칼국수에 비해서 당부화 지수가 낮죠. 그런데 제가 밑에 써놨다시피 100% 메밀은 잘 끊겨서 보통 전분들을 첨가하거든요. 고구마도 섞고 뭐도 섞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섞을수록 당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게, 뭐 이거 속이려고 섞는 게 아니라 다 자기네들 식단마다 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게 특별히 무슨 열등한 건 아니고 이제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밀은 일본에서도 뭐 메밀 소반가 뭔가 하는데, 중국에서 왔나? 우리나라에서 메밀로 면을 만드는 법을 전수시켜줬어요. 그전엔 전분을 넣는 법을 몰랐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메밀로 이 면을 못 만들어 먹다가 조선 스님인가 고려 스님이 가서, 메밀에다가 전분 섞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일본 애들이 메밀 이렇게 소바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밀은 성분 따라 좀 다르고, 실제로는 이거는 100% 퓨어한 메밀에 대해서 당부화 지수가 38.2인 거지, 시중에서 파는 메밀은 또 냉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이 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쌀로 만든 건 괜찮지 않을까? 밀가루가 나쁘다고 잘못 생각해서. 쌀국수는 어떤가? 쌀국수는 당부화 지수가 더 낮아요. 다행히. 쌀국수는 30.1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대로라 하면은 지금 여태까지 등장했던 라면, 칼국수, 수제비, 메밀보다도 훨씬 더 같은 1인분을 먹었을 때 당을 적게 올리는 거죠. 쌀국수가. 그래서 뭐 베트남 쌀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숫자상으로는 쌀국수가 여태까지 나온 출연진 중에서는 제일 당이 적게 올라가는 거죠. 1인분에. 자,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칼국수도 받고 라면도 받고 다 봤는데 이제 외국 거 한번 볼까요? 외국 국수가 뭐죠? 스파게티지 않습니까? 스파게티는 제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데 정통적인 스파게티, 일반적인 스파게티, 그 다음에 세계적인 회사에서 만드는 그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딱딱한 거. 이게 스파게티는 밀이 좀 독특한 밀이에요. 듀럼 밀이라고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밀로 만들어서 굉장히 딱딱하죠. 그리고 이렇게 스파게티를 할 때 풀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스파게티가 아니고 소면이죠. 스파게티는 안에 이렇게 힘이 있게 만들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만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보다 단백질 성분이 많기도 하고 그런 조리법의 이유 때문에 당이 훨씬 더 적게 올라가요. 스파게티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이 연구자들은 어떤 스파게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파게티 1인분의 당 부하 지수가 32.4라고 얘기를 했어요.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여전히 높지만 외국들, 다른 나라 뭐 서양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뒤져보게 되면은 스파게티의 1인분의 당 부하 지수는 17에서 22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예요. 얼마나 낮으면 보리밥만큼 낮은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면을 만약에 난 먹고 죽겠다. 면이 좋다. 그래서 당이 잘 조절이 안 되고 당이 많이 올라가서 난 그것도 끔찍하다고 그럴 때는 스파게티를 드세요. 제가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생긴 게 요즘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중에 좀 괜찮은 데는 막 치즈도 자기네가 막 만들기도 하고 또는 면 정도는 생면을 자기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생면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파는 듀럼밀이 많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들부들한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 생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식당은 좋은 의도로 어떤 가공품을 공장 제품을 안 쓴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서빙한다는 자부심과 좋은 의도를 하지만 당면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그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가장 많은 면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거기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흐물흐물하죠. 아무래도 집에서 만드는 건. 그래서 당부하 지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요약하면 스파게티, 일반적인 스파게티는 딱딱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부하 지수가 낮다. 그러나 생면을 만들어서 직접 서빙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을 때는 딱딱하지 않다면 그거보다 당이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소스에 따라서 어떤 설탕이 가미된 소스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기름진 소스를 먹게 되면은 당이 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얘기한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밥이 제일 높았고 당 빨리 올라가는 것 치고는 그 다음에 면 중에서 라면이 최고 갑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올라가는 면은 쌀국수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낮게 올라가는 게 스파게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보리밥은 이제 까메오 보리밥 나와야죠. 보리밥은요 당부하 지수가 21.5로 굉장히 물론 고부하 지수 음식에 속하지만 굉장히 쌀보다는 굉장히 낮죠. 쌀이 아까 50몇이었죠, 쌀밥은. 그러니까 같은 1인분을 먹어도 칼로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쌀밥하고 보리밥을 먹게 되면은 당 부하 지수가 거의 2배 반이 차이가 나죠. 그만큼 보리밥은 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쌀밥은 흰쌀밥은 아시다시피 결을 다 깎아내고 뭐 다 해서 쌀 눈도 없어지고 하니까 순수당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빨리 흡수되고 당이 픽 하고 올라가지만 보리밥이라는 건 이제 작곡이니까 그 안에 섬유질도 엄청 많고 미네랄도 많고 거칠고 그러기 때문에 소화가 좀 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밥은 당이 많이 쉽게 올라가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자, 밥을 레퍼런스를 할 때는 밥이 제일 많이 올라가 1인분에. 1인분입니다, 이거는. 라면 1인분이 면 중에서는 갑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가는 게 수제비고요.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가는 게 칼국수고, 그 다음에 메밀, 그 다음에 쌀국수, 스파게티 순이고, 스파게티는 그 함량과 제품에 따라서 보리밥보다 오히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면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라면 먹고 오면 뭐 환자에 따라서 250, 300까지 올라가거든요. 당이 깍 하고 놀라죠, 서로. 뭐 드셨냐 그러면 라면 좀 먹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당화혈색소는 6.4인데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식후에 오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공복혈당에 뭐 뻔한 거고 식후혈당이 진짜인데 식후혈당이 뭐 300, 400 올라가는 경우에 보면은 당화혈색소 6.5인데 대부분 면을 드셨거나 아니면 밥 먹고 바로 과일을 먹었거나 뭐 아니면 또 엑기스 같은 거, 매실청 같은 거, 뭐 농축액 같은 거 이런 거 먹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데 라면, 수제비, 칼국수, 메밀, 쌀국수, 스파게티, 보리밥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당을 많고 돌려보고 싶다.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라면을 트라이 하면 좋겠고요. 나는 면은 좋아하긴 하는데 당이 너무 올라가서 힘들어. 난 당이 좀 적게 올라가는 걸 먹고 싶어 하면은 스파게티 내지는 쌀국수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요. 현실은 또 재밌어요. 이게 이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되게 밥은 밥 먹고 왔다 그러면 혈당 많이 안 올라갑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근데 면 먹고 오면 뭐 짜장면, 우동, 뭐 칼국수, 소면 하여튼 간에 혈당이 다 많이 올라가요. 보통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밥이 제일 혈당 부하 지수가 높고 가장 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왔을 때 당을 찍어보게 되면 높은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밥 먹고 높은 사람은 이제 밥 말아 먹은 경우가 있고 면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현실과 이론이 차이가 나는가? 첫째, 밥보다 많이 먹어요. 밥은 한 공기 이상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칼국수는 막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수제비도 막 먹다 보면 더 먹고 또 1인분이 워낙 많아요. 지금 여기서 말한 1인분하고 실제 우리 레알하게 이렇게 통용된 1인분이 다르다는 거죠. 많이 푸짐하게 먹잖아요. 그래서 수제비도 많이 먹죠. 칼국수도 이만큼 먹죠. 메밀도 2판 먹는 경우 많죠. 쌀국수도 보면 굉장히 많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밥보다 더 많이 먹어요. 두 번째, 밥은 반찬 먹고 밥만 막 먹는 경우 없잖아요.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해서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 내내 밥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한 30분을 먹을 수도 있고 20분을 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면은 김치 하나로 먹잖아요. 라면 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수제비 김치, 칼국수도 열무김치, 메밀은 노란무, 그 다음에 쌀국수는 또 하여튼 두세 가지만 같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면들은 중국 음식들은 짜식이나 이런 거랑 같이 먹고. 그래서 면은 곁들이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려면은 주식과 함께 섬유질 풍부한 채소라든가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고기라든가 이런 걸 같이 먹어야지 그 안에서 위장 안에서 섞이면서 여러 가지 액션을 밟아서 당이 천천히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면 먹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가끔 보면서 맛있겠다고 하는 게 맛있는 녀석들이란 프로도 보면은 면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거의 면치기를 하잖아요. 팍팍팍팍 먹잖아요. 보니까 2분 만에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면은 빨리 먹는 게 맛있잖아요. 면을 천천히 먹게 되면 불어서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 먹는 시간이 5분이면 끝날걸요. 후루룩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이론적으로 밥이 더 혈당을 많이 올라가게 나오지만 실제로 밥은 좀 천천히 먹게 되고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게 되면서 흡수가 덜 되지만 면이라는 거는 단촐하게 하나나 2개 정도의 반찬으로 굉장히 10분 안에 빨리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수를 못 먹을 건 아니지만 국수를 만약 먹게 된다, 우리 면이 이제 국수라니 면을 먹게 된다면 좀 천천히 먹어야겠죠. 지금처럼 막 맛있는 녀석들이 나오는 사람들처럼 막 면치기를 하면서 그냥 탁 면을 튕기면서 푸르착푸르착 그렇게 먹으면은 먹는 사람도 맛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식욕은 높겠지만 당은 완전히 그냥 천정을 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기인데 면만 먹고 김치 좀 먹고 면 다 먹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나 고기와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고명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간참도 한 3-4가지 놓으면서 예를 들어 채소도 좀 먹고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면은요. 면하고 밥을 받아들이는
그런 위장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해부학적으로. 왜냐면은 저 밥 한 공기 이상은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면은 두 그릇 세 그릇 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많이 빨리 먹게 되는 게 면이에요. 이때 이런 걸 좀 주의하셔서 천천히 먹어야 되고 천천히 먹다 보면 많이 먹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나 고기나 밑반찬을 좀 곁들여서 먹는 것이 면을 먹더라도 생각보다 당을 좀 적게 올리는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음식 중에서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런 뭐 식품의 물성, 입자의 크기, 도정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한 2, 3개월 전에 혈당을 적게 올리면서 음식을 먹는 법이라는 테마로 한번 동영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한번 보시고 복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